네, 정치 구단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문제 어떤 것일까요? 네,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네, 오늘 아침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도 안녕하셔서 다행이고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모신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출연 직전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부터 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침 7시 반쯤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시부터 뉴스공장 인터뷰 출연이 있어서 딸하고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놓고 갔다 오니까 네, 지금 들어가니까 3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국정원에서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국정원 어떤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걸 보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가져간 것은 제 휴대전화 그리고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5권 가져갔다고 조그만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일정 예. 그래서 뭐 검사들도 수사관들도 아주 친절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저는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네. 그건 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국정원을 개혁한 사람을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YTN도 과거의 국정원과 현재의 국정원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혁을 하고 정치 개입하지 않는 현 국정원을 그렇게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잘 싸우겠다. 이런 말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뭐 또 복잡한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기 때문에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담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것은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활동할 때 20년, 22년 전에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명박, 박근혜 여기에서는 좀 후퇴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북한에 돕겠다. 비핵화 과정으로 들어서면은 그래서 MB의 비핵 개방 3천하고 똑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국민소득 연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비핵화 과정으로 들어서면 예. 대화를 하면은 식량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것은 진일보였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이 응할까요? 저는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뭐라고 하더라도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를 하지 말라. 한미연합사 훈련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저는 김정은이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도 우리 한국도 북한과 접촉을 할 때는 상당한 물밑에서 예. 조율을 해가지고 띄워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선전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실장님께서는 그 퇴임 국정원장 퇴임 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남북 관계의 그럼 해법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을 하고서 그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딜레마죠. 지금 현재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도 당장
핵 폐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 폐기 3단계론을 주장하는데 이제 파기가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에서 또 바이든 정부 초까지 모라토리움이 사실상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하면은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이 되면은 비핵화가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은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미국이 북한에서는 핵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상관없다. 미국하고 해결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이 체제 보장, 제재 해제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좀 행동 대 행동으로 보장을 해주면은 핵 협상이 진전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지만 많이 낮죠. 예. 완전 이건 뭐 이재호 상임고문 얘기했잖아요. 예. 20%대. 예. 과락도 아니고 퇴출감이죠. 근데 30%대 진입한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현재 부정적 여론이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항에 따라서 1, 2%뭐 온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도 부정적인 게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70% 넘는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락세는 좀 멈춘 겁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더 두고 봐야죠. 이번 이제 수해 예. 그 엉망으로 해버린 대책이나 지금 인적 개편을 하지 않고 김은혜 전 대변인 하나 보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력이 부족해서 지지도가 떨어졌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뭐 20%대에서 그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경축사 내용 중에 김대중 오부치 이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 합의를 계승하겠다라고 한일 관계 밝혔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시니까 한일 관계에 대한 그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수석으로 대통령을 수행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할 때 현장에 있었고 그렇군요. 늘 그러한 것을 말씀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일종의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바이블이에요. 예. 성경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이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하는 것도 문제고 위기가 왔을 때 일본과 함께 갈 이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받아들일 때는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으로 만약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 영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반응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한데 이러한 것을 고려됐는가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어제 경축사의 과거사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지금도 독립운동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가지고 나갔다. 이건 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 팀으로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 희망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좀 있었으면 했는데 아마 내일쯤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인적 쇄신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 과감하게 해야 돼요. 보십니까? 국민이 감동할 정도로 해야 돼요. 지금은 교육부 장관 한 사람 해놓고 한 것처럼 얘기하고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 화력 보강한다. 이거 가지고는 원발의 오줌도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겁니다. 자, 가까운 예로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에 비서실장 4명의 수석,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허태열
하태열 비서실장 등 4명 비서실장. 수석. 이명박 대통령도 이재호 당시 의원을 미국으로 보내고 이런 좀 과감한 국민이 생각했는데 그 앞에 가서 대통령은 질러버려야 국민이 무섭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점이 있었구나 하지 감동 안 주면 안 돼요.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지금 100일까지 우리가 과거에 묻혀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은 내 잘못이었다. 그러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새 팀으로 새 비전을 제시해서 새 희망으로 가자, 미래로 가자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일 최소한 과감한 인적 쇄신 그리고 대국민 사과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은 금방 올라가요. 지금 대통령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당 상황일 텐데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이후로 지금 내용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셨죠? 네,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그래도 좀 우리가 대통령한테 하는 우리 세대들은 금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대포만 쏘지 미사일은 쏘지 말아라. 했더니 미사일을 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XX 저 XX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 그리고 특히 6월 12일 만나서 북한 방송 개방하자 등 진짜 보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만났다고 했잖아요.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참 젊은 사람답게 뭐 좀 거친 용어도 있지만은 앞으로 참 어려워지겠구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절대 당장에 탈당 안 합니다. 계속 내부에서 당원 모집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가고 그때마다 대포를 쏴대면은 대통령도 어렵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칼라루에 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미사일 전략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되는 겁니까? 득도 되고 실도 되죠. 그렇지만 어제 대개의 국민들은 기자회견을 보고 그 공감하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또 물론 국민의힘 사람들은 폄하하죠. 그러니까 별대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격을 하지만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좋은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치는 민심이에요. 국민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차기 당권 후보로도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핵관이 척결의 대상인데 지금 친윤계에서도 의원들 중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자동직 비대위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도 물러가지만은 권성동 대표도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는 것이 좋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처방이 좋았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자리 오래 못 있을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 가처분 그 신청한 결과가 나오는데 인용되건 안 되건 내분이 수습되겠느냐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저쪽에서 오히려 당을 창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 과거에 민주당에서 주류가 나가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그 전례도 있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사는 진짜 다이나믹, 변화무쌍하잖아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인용이 됐건 가처분이 됐건 저는 가처분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한 것 절차상 하자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권에서 사퇴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만은 법적으로는 서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로 볼 때는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사법부라는 게 법적으로는 이런 하자가 있지만은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당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각하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 법사위원 12년 한 아, 법조인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관계없이 이준석 전 대표는 엄청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심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있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인터뷰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박지원 원장님이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그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도 예. 얘기를 했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뭐 국정원장 하신 분이 예. 정보가 좀 어두워진 것 같다. 어두워져야 돼요. 국정원은 국내 정보 하지 네. 않습니다. 오늘 미사일 계속 쏜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예.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가 좀 탈당해서 신당 차렸으면 좋지만 절대 저 사람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예. 금년 말 내년 초 공천 학살되면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정치사회 정당사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요새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어제 왜 떨어져요? 안 떨어졌나요? 확대명으로 되니까 더 네. 활기가 차고 또 강원식 대표가 물러가니까 네. 활기가 찹니까? 그렇죠. 네. 그 과거에 이제 친문 또 비명계들이 다 이제 지금 범친명으로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당원에서 뺀다라고 하고 당원 80조는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장님은? 그것은 정치가 당연히 흘러갈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딱 뭉쳐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부 해바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지 않아요. 네. 또 민주당도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80%입니다.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75% 거의. 네. 네. 그러면은 민심과 당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의원들이 뭉쳐야 되고 그러한 정책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지우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북 정책 같은 것이 우리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거든요. 예. 이러한 것은 지켜나가면서 결국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그러한 좋은 업적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그 진리가 만고의 불변이다 해서 안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손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친문 뭐 어떤 계파가 이재명 대표한테 모이는 것은 정치의 순리 아니냐? 그렇게 봐야죠. 네. 왜 이쪽은 그렇게 친윤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쪽은 친명으로 가면 안 됩니까?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게 공천이다 보니까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 경우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친문 쪽에는 공천 학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이제 많거든요. 그게 가장 예. 이재명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17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예. 당직자와 당원, 지지 세력을 한꺼번에 통합 단합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그게 시험대가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후년 공천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1대1 구도로 해서 30% 이상만 넘어가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공천에 대한 명확한 이재명 당대표의 의견이 나와야죠. 만약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거기도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전부터 모시기로 그 약속이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출연하시기 직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 또 여야 상황에 대한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의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못 감사합니다. 말리지만은 네, YTN 기자가 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계속 찍어가지고 늦었습니다. 네. 기자는 또 기자의 본분을 다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